안녕하십니까. 이철헌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국제기구와 관세입니다. 발표할 목차는 국제기구의 정의와 분류, 그리고 웅크타드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웅크타드는 설립 배경, 설립 의의 및 목적, 주요 기능 및 한계점, 조직 구성, 회원국 분류, 그리고 주요 어젠다, 다른 국제기구 단체와의 협력관계, 그리고 비관세 조치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제기구의 정의입니다. 국제조직, 국제기관 또는 국제단체라고도 부르며 어떤 국제적인 목적이나 활동을 위해서 두 나라 이상의 회원국으로 구성된 조직체를 의미합니다.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두 개 이상의 주권 국가로 구성되어 국제법상 독자적인 지위를 갖는 조직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정부 간 국제기구는 1815년 비엔나 의회에서 창설한 항법중앙위원회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국제기구가 1900년에서부터 1956년 사이에 조직되었고 1980년대 중반까지 2500개를 넘어섰고 그중 750개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결성되었다고 합니다. 국제기구가 하는 역할은 첫째, 정치적 협상을 중재하고 둘째로 장소를 제공하며 셋째, 국제적 의제 선정에 도움을 제공하고 마지막으로 각국 정부가 이슈를 정의하고 분류하는 데 있어 우선순위 결정에 도움을 제공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국제기구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협력과 통합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국제기구의 분류는 회원 자격에 따라 정부 간 국제기구와 비정부 간 국제기구로 분류할 수 있으며 기능적 범위에 따라 포괄적 국제기구와 제한적, 전문적 국제기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정부 간 국제기구에는 이하에서 다뤄볼 웅크타드 등 UN, OECD, WHO 등 경제기구, 국제형사재판소, 국제형사경찰기구 등 형사기구, 나토와 같은 군사기구, IOC, FIFA와 같은 스포츠기구, 그리고 IMF, ILO, WHO 등 전문기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정부 간 국제기구에는 국경 없는 기자회, 그린피스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적 범위에 따른 분류 중 제한적 전문적 국제기구는 세계은행, IMF, WHO, 유네스코, IAEA, WTO 등이 있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국제기구를 포괄적 국제기구로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웅크타드, 유엔 무역개발회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웅크타드는 1964년 설립된 유엔의 정부 간 협의체로서 우리나라는 1964년 3월에 가입하였습니다. 설립 배경을 보면 2차 세계대전 후 선진국 중심의 왜곡된 경제구조가 심화되면서 개도국의 무역, 개발 문제에 관한 국제회의 개최 제안이 대두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1962년 7월 카이로에서 개최된 비동맹국 회의에서 유엔 주최하에 남북 문제의 토의를 위한 국제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선언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1964년 3월 제네바에서 121개국이 참여하여 제1차 웅크타드 총회가 개최되고 1964년 12월 30일 제19차 유엔 총회에서 웅크타드를 유엔 직속 기구로 설치하게 됩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2차 대전 이후 1950년대 접어들면서 식민 통치하에 있던 국가들이 대거 독립하면서 국제사회에 다수로 등장하게 되는데 정치적으로는 당장 독립할 수 있었으나 경제 사회적으로는 낙후된 전근대적 구조를 개선시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진국 그룹 중심의 세계 무역이 가트 체제를 기반으로 비약적으로 확대되었으나 남반구의 빈국들과 개발도상국들의 경제 발전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게 되자 유엔에서 정치적 공세를 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웅크타드가 출발하게 되었고 이는 신국제경제 질서의 시발점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설립 의의와 목적을 보면 경제개발의 동인을 개발도상국이 대외무역에서 차지를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겠고 둘째, 개발도상국가와 선진국가 또는 개발도상국 상호 간의 무역 증진을 촉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가트 체제 하에서 선진국 위주의 경제기구에 대한 반발이 높아지면서
남북 문제의 근본적 개선이라는 요구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웅크타드의 기능과 한계점을 보자면 우선 주요 기능은 첫째, 회원국의 경제개발 및 무역 촉진, 다자간 무역 규범의 협상 및 채택을 위한 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총회는 4년마다 개최되고 총회 개최 주기 사이에 매 4년마다 이행을 점검하는 중간 검토회의를 개최하고 또한 산하에 무역개발이사회와 3개의 위원회 사무국이 있습니다. 둘째, 1970년대 80년대를 통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관세장벽 철폐와 무역조건 악화를 역전시키는 데 주역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미국과 유럽 주도의 경제 블록화로 인해 중요성이 감소되고 개발도상국가들만의 협의체로 전락할 위기에 봉착해 있는 한계점도 있습니다. 조직 구성을 살펴보면 우선 총회가 있습니다.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매 4년마다 개최됩니다. 다음으로 무역개발이사회가 있습니다. 148개국이 참여하고 있고 총회 결정 사항의 이행을 검토, 연구, 보고하고 총회 운영 결과를 매년 유엔에 보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사무국이 있는데 총회, 이사회 및 산하기구의 고유 업무를 처리합니다. 사무총장은 유엔 사무총장이 임명하고 유엔 총회가 승인합니다. 다음으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는 무역과 개발에 관한 이슈 분야별로 3개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째, 상품, 서비스 및 1차 산품위원회가 있습니다. 둘째, 투자, 기술 및 관련 금융문제위원회가 있습니다. 셋째, 기업, 영업 활성화 및 개발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는 주요 의제를 논의하고 무역개발이사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회원국의 분류를 보면 A그룹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B그룹은 OECD 회원국, C그룹은 라틴 아메리카, D그룹은 동구 및 러시아, 그리고 독자그룹으로 에스토니아와 타지키스탄이 있고 현재 150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다음으로 웅크타드의 주요 어젠다의 성공과 한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특혜 관세 제도입니다. 1968년 웅크타드 제2차 회의에서 일반 특혜 관세 제도가 통과되며 개도국을 위한 정책이 나타나게 됩니다. GSP가 대두되게 된 배경을 보면 가트 체제 하에서 국제무역이 개도국의 무역 증대에 만족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였습니다. 즉, 선진국은 농업부문 보호무역을 계속 시행하였고 개도국의 주요 수출품인 1차 산품의 가격은 불안정하여 개도국은 무역으로 실익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1964년 3년 가트 강요회의에서 선진국들은 개도국 수출품에 대한 모든 무역 장벽을 원칙적으로 철폐키로 합의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선언에 그치고 맙니다. 이런 배경으로 1964년 웅크타드가 설립되었고 동시에 1964년 가트 6차 교섭에서 관세 일괄 인하와 비관세 장벽 완화를 교섭 대상에 포함하였으며 비관세 장벽의 완화 협상은 성과가 없었습니다. 참고로 가트 6차 교섭은 케네디 라운드라고도 부르는데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회의 주제를 제안한 데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이에 두려움을 느낀 개도국들이 국제사회에서 노력을 경주하여 1968년 웅크타드 2차 회의에서 일반 특혜 관세 제도가 통과되면서 개도국을 위한 정책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웅크타드의 설립 목적에 맞는 정책을 도입했다는 평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GSP에 대해 웅크타드 내의 지역 그룹 간 입장 차이도 있었는데요. OECD 그룹은 자신들의 이익을 최대한 지키기 위해 개도국의 경제와 무역의 촉진을 말하고 있고 특혜 제도는 선진국의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향후 GSP를 폐기할 수도 있다는 일종의 출구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반면 개도국들은 GSP를 의무화하고 기간도 20년으로 하여 개도국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며 완제품뿐만 아니라 반제품이나 가공 1차 상품도 제도 내에 포함할 것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결국 웅크타드 총회에서 의견을 조정하게 되는데요. 선진국은 개도국의 식량 증산을 위해 자금과 기술을 지원하며 식량 작업 체제를 갖출 때까지 식량 원조를 제공하며 1차 생산품 수출국에 대한 시장 개방을 진전시키기로 합의하고 1969년 내 상세한 특혜 제도안을 작성하고
1970년 초부터 실시하자는 개도국 요구를 수용하게 됩니다. 웅크타드가 GSP를 도입하기까지 과정을 평가해보면 성공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면 권고에 불과하다는 웅크타드의 결정이 각 국가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실효성을 거두었다는 데 있습니다. GSP 제공한 국가를 보면 1971년 EU 6개국 및 일본, 1976년에 미국, 그리고 최근에는 1995년에 소비에트 연방에서 독립한 벨라루스까지 있습니다. 반면 한계도 있는데요. GSP 대상 품목에 제한이 있고 절차를 까다롭게 하여 수혜를 받기 어렵게 만들기도 하여서 개도국을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개도국을 수혜라는 도구로 압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웅크타드와 다른 국제기구 및 단체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유엔에서의 지위입니다. 웅크타드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단체로는 유엔 환경계획, 유엔 개발계획 등이 있는데 이들의 활동은 환경 및 개발의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의 조정, 상호 보완을 통해 각 관리기구가 각국의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도록 장려함으로써 증진됩니다. 이 중 특히 웅크타드는 개발, 국제무역과 환경 간 상호관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지구환경보전 실천 강령 이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위치에 있다고 합니다. 지구환경보전 실천 강령은 의제 21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의제 21은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채택된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현하기 위한 국제적 지침인 지구환경보전 실천 강령을 말하는데 리우선언이라고도 합니다. 둘째로 WTO와의 협력 사례로는 2003년 기술협력을 위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는 협정 체결하여 개도국과 최빈 개도국이 세계체제에 참여하는 것을 돕기로 하였습니다. 셋째로 유엔 개발계획 및 세계은행과의 협력 사례로는 1993년부터 1996년 완료된 개도국의 부채 상환 능력 관리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는 최신의 컴퓨터 기술을 사용하여 부채 기록, 감시와 분석을 더욱 용이하게 하고 제도 확립에 관한 연구 자료 및 조언, 기술 지원에 관한 물질적 분야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비정부 간 기구와의 협력도 있는데요. 북유럽 NGO와는 세계화가 전 세계 개도국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도구가 되도록 협력하였고 옥스팜, 즉 빈곤 문제와 부정의 해결을 위한 NGO와는 빈곤 해결을 위한 공헌과 정책 조치를 취하는 데 합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웅크타드가 개발한 비관세 조치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웅크타드가 비관세 조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배경을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세계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면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각국 정부는 WTO 등 국제기구를 통해 모니터링이 용이한 관세 대신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기술무역 장벽 등의 비관세 조치를 일자리 창출이나 국내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보호무역주의의 정책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비관세 조치에 관한 다양한 연구는 WTO 비관세 조치 통보물을 이용하여 진행해 왔으나 최근에는 새롭게 구축된 웅크타드의 비관세 조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연구가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비관세 조치에 관한 WTO의 데이터베이스와 웅크타드의 데이터베이스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WTO에서는 회원국 당사자 또는 상대국의 WTO 통보문 등을 활용하여 비관세 조치 DB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DB는 회원국의 통보문 제출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서 신속한 업데이트가 어렵고 통보문이 해당국의 모든 규제를 포괄하지 않고 있거나 비관세 조치와 관련된 품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서 각국의 비관세 조치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웅크타드는 2012년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게 되는데요. 마스트라고 하는 서포트 팀을 구성하고 여기에 IMF, ITC, OECD, WTO, 월드뱅크 등 여러 국제기구가 참여하면서 비관세 장벽의 정의, 분류, 데이터 수집 및 정량화 작업을 수행하여 총 16개군으로 분류하고 하위 236개 조치를 구성하였습니다. 이처럼 웅크타드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갖는 의미는 첫째, WTO 통보문,
해당 국가의 법령 등 공식적인 문서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를 공유한다는 점. 둘째로 통일된 방법론으로 구축된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국가 간 산업 간 비교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비관세 조치의 남용 및 불투명한 이행의 방지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자료는 웅쿠타드를 이해하시는데 참고하시라고 준비를 해봤는데요. 역대 총회 개최지를 보면 제1차로 1964년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가 되었고, 최근에는 2016년 케냐 나이로비에서 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역대 사무총장을 보면 제1대 사무총장은 라울 프레비슈라고 하는 아르헨티나 분이 역임을 하셨고, 지금은 무키사 키투이라고 하는 케냐 분이 사무총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이상으로 웅쿠타드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